주제는 언론사 측의 회의를 통해서 공통 공약 중에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고 두 번째 주제는 등록금입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각 선본이 3분 동안 입론해 주시고 입론 후에는 15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셔틀버스에 대해서 각 선본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이파이브 선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파이브 선본입니다. 저희는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대가 운행되던 셔틀버스가 11대로 됐고 그 중에서 통화 셔틀 합쳐서 11대가 됐고 그 중에서 8대가 지금 셔틀버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 대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셔틀버스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한 대당 1년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탄력적 운영이라던가 다른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전 중에는 탄력 운영을 통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집중되는 시간 동안 또다시 탄력 운영을 하던가 그리고 주말 중에도 그런 탄력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증원 또는 증차보다는 약간 탄력 운영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도 그 금액을 차를 줄인 게 효율화 문제라고 있었습니다. 그 효율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방침은 무조건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큰 불편이 겪으시기 때문에요. 저희는 꼭 해결하겠습니다. 네, 끝나셨으면 하이팩트 선본 입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배차 간격 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셔틀버스 회의가 있었는데 셔틀버스 학교 관계자분들과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학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주말 배차 간격 시간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학우들이 참여했던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토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주셔야 되는데 두 선본 다 그냥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서로 자유토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제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게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그 간담회를 했었고 거의 간담회도 저희도 참여를 하고 왔었습니다. 이미 저희 부후보 장민우 부후보가 부총장님 토크 콘서트 때 한 가지 사안을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자유 게시판 쪽에서 그것이 개선되었다고 증차를 하였다고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시간대에 대해서 저희 부후보께서 그거에 대해 말씀하셨고 학교 측에서 바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총장님 이하 처장님들하고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저희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강력히 해결할 것을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솔직히 저희 아마 두 선본 다 똑같을 겁니다. 저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이 말 그대로 학교 시간대에 불편이 집중되기 때문에 학교 시간대 문제 해결 그리고 주말 배차간격 30분 그리고 주말에 들어오는 시간 금요일에 나가는 분들이 많고 일요일 밤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탄력 운영 등을 통해가지고 아마 두 선본 다 공통된 해결책을 저희가 오늘 토론회 때 제시를 했었고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인다고 정말 잘 고민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 문제를 이렇게 논의 좀 애매하네요. 저희가 질문을 원래 준비를 했었거든요. 셔틀버스에 관한 질문을. 그럼 그냥 언론사 질문으로 대처를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사 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양선본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선본 모두 셔틀버스 운행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뭐 학교 측도 그럴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뭐 1년에 뭐 버스 한 대당 한 대 1억 정도 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말씀하신 탄력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증차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차 배차 간격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을 때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좀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이 이펙트 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탄력적 운행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 회의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 1억 정도가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가 축소되기 전에 이제 1억 정도 축소되면서 이제 예산이 셔틀버스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한 약 1억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으로 쓸 거냐는 질문도 이제 저희가 그 회의에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건 이제 안건으로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 그 예산이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데 더 좋은, 막 건설 쪽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학교 측에서도 그 예산을 그럼 다시 그러니까 쓸 의향은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렇게 좀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학생들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13일이잖아요. 이거 회계 기간을 보면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회계 기간상 그 매듭을 짓는 단계예요. 그럼 작년보다 올해 셔틀버스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약 1억 정도의 비용은 이미 쓰고 말았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1억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그 1억보다는 이제 탄력 운행에 대해서 좀 더 뭐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 그 2시부터 4시까지 했던 그 운행을 줄이고 그 6시나 9시 쪽을 늘리다든지 이렇게 운영 비용은 저희가 차치할 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쨌든 운영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함부로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탄력 운영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짜는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된 셔틀버스는 8대입니다. 대략 1억 2천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증차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이 아마 더 추가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근데 지금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7시 반부터 12시까지는 7시 반 12시까지는 5대가 운영되고, 거기에 통학버스로 통학버스 썼던 세대버스가 투입되면서 탄력 운행을 하면서 3분, 5분,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다시 운행되고 있고, 또 특정 시간대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행에 대한 횟수 제한이라든가 그 기사님들의 그 노동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리한 탄력 운행은 안 될 것입니다. 오전에 운행하셨던 분들은 12시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차한다면 한 1억 2천 정도지만 증원해가지고 남아있는 학교 버스를 이용한다면 저희가 증원으로는 해결 가능할 거라고, 탄력 운행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저희가 총무관 1처 차량계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다음에 기사님의 월급과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를 다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한 5천 정도 추가로 들 것이고, 그 효과는 작년에 차량 대수 한 대 줄어들기 전하고 똑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증원을 통한 그 탄력 운영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그 1억을 아끼면서 그 1억이 뭐 건설이라든가 다른 쪽에 투자됐다, 파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1억이 줄은 1억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들의 실질적인 불편이 초래됐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 비용이 쓰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원래 줄였던 예산 또는 피해가 초래됐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셔틀버스 운행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최근에 입시 때문에, 대학교 입시 때문에 우리 학교 건물들이 고사장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사실 셔틀콕에서 운행을 안 하고 민주광장 쪽에서 이제 뭐 한대암역 가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굉장히 짧은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게 이제 셔틀 운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사실 일이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고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짜증을 많이 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을 늘렸을 때 기사님들의 월급을 뭐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파이브 팀. 예,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유 차량이 기사님들이 퇴근하시면서 발생이 되었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수십 번을 돌게 되면 약간은 짜증이 저도 모르게 치솟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횟수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언을 통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노동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언이 답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맡겨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셔틀버스 기사님에게 따로 교육이라기보다 학우들에게 서비스 쪽을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측면은 학교에서 서비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서비스업 같은 교육을 살짝 실시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 그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도 인원 증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 증대를 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증대를 인원 증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들고 학우들한테도 좀 더 그 탄력적 운행을 해야 좀 더 학교 예산도 더 많이 쓰지 않을 뿐더러 그게 더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등록금에 대해 주제입니다. 각 선본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이팩트 선본부터 먼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측에도 의결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랑 학생 측 모두가 예 결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학교 전체 예산과 현 등록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총장님 방석받는 그런 예산도 본 적이 있어서 거기에도 6만 원 잡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빼고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인하가 아닌 실효성을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실효성 증대 부분을 했었고, 실효성 증대 부분에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을 했고, 등록금 인하가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로 저희가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선본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년간 총학생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에 가장 가까운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금 심의 과정을 많이 봤었습니다. 저희에게 의결권이 부여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시행령이 올해 7월 14일 개정되면서 의결권은 부여되었지만 자료 획득에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즉 다시 말하면 제곳에 제값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학생 입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공약입니다. 학교 측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되었을 때 학교 측에서 그 돈을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등록금 인하라는 그 공약만이 학교가 부당하게 등록금 인상하였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인하하겠다 말 못합니다. 3년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난 몇십 년간의 총학생회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힘 또는 투쟁으로만 해결하였었는데 저희도 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라는 공약이 있어야만
학교가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을 때 그리고 제대로 제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갑 등록금, 장학금 확충 등의 공약을 통하여 일단 학교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방비를 할 것이고 장학금 확충을 통하여 등록금의 실효 부담을 좀 줄어드리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갑 등록금 운동을 통하여 서울팀과 공주에서 철저하게 학교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안 되면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다른 학교 단체들을 통해서도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할 것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자유토론 서로 각 선포한테 궁금한 점이나 자유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15주에서 16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근데 그거 15주에서 16주로 되었을 때 등록금이 그러니까 인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인하가 가능한 건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장학금은 좀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금 인하를 하실 건지. 네, 먼저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수업시설 16주에서 15주로 줄은 것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2%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고 학교 측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주에서 16주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학교 측이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는 명분 또한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학교 측이 이미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았지만 대묻고 싶습니다. 실효성업이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실효성업이 무슨 말씀이신지에 대한 뜻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지 저희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결권이 생긴 거랑 실제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가도 다른 문제고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어도 결산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책정해놓고 다르게 써서 그게 결산이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그 결산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줄어 저런 예산이 줄여고 하면 어떻게 그에 대한 것을 해결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란 말을 전혀 안 하셨는데 실효성이 업된다는 말이랑 정말 그 의미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록금과 장학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만요. 네, 내년부터 16주로 복구되는데 등록금 인하는 학교 재정상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희는 등록금 인상 인하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그걸 쓸 건지에 대한 실효성 그래서 교육 개선이나 그리고 장학금 확충 그리고 2012년부터 국가 장학금이 도입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등록금을 동결시켜야지만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장학금이 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퍼센트로 40%에서 80%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 장학금에서 다 메꾼 부분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학교 그 자체로서 장학금을 확충시키려는 노력이나 개선 같은 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거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네, 그렇단 말씀은 등록금이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인단 말은 등록금의 인상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등록금 인상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금 실효성을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측정 예산, 그러니까 예산 측정에 그러니까 그 등심위가 이제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써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생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쓰여질지 그런 목소리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부분이나 문화나 학교 내에서 사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피부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해주면 그러니까 학우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예산으로도 학우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하면서 이제 실효성을 증대를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등록금을 심의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는 어떻게 쓰겠다, 얼마를 쓰겠다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회계사가 한양대학교를 회계를 측정합니다.
그때 보면은 뭐 차변에는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다, 후변에는 뭐 장가상비 얼마가 들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퉁쳐서 말합니다. 뭐 안경을 샀는데 그 가격에는 안경 닦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렌즈 값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퉁쳐서 말하는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가 항목이 수치화돼서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실효성을 업시키고 어떻게 이 실효성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제 총학생, 그러니까 그게 공개 자료는 아니지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학생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예산 자료와 결산 자료고 관 항목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저희 장민우 부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샀는데 그 안경의 렌즈 값이 얼마고 택 값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안경 지배 값이 얼마고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주 적절한 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그 영수증을 일일이 다 까보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리고 좀 회계라는 언어가 좀 두루뭉술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회계 처리는 완벽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검증을 하다도 완벽한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서류상으로 완벽한 회계 체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정말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사법권이 가지고 있는 곳의 요청이 아니라면 학생들한테 그 자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책정은 12월 달에 다 이루어지고 1월 달에 이미 다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독립하는 금액의 필요성 없다고 하실 건지, 아니면 당장 학우들한테 그 돈을 돌려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펼치실 건지 전부 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항목상으로 주어져 있는 예산 체제로서는 이 금액의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총학의 등록금 문제에서 항상 패해왔던 이유가 정보 부재 때문입니다. 이 정보 부재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던 부분이 그쪽의 전체 예산을 다, 그리고 현 등록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효성도 증대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부분에서 이쪽에서 좀 교육 여건을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약을 내세요 문화 복지 쪽으로 실효성을 증대시킨다는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치관의 차이를 판단하는 게 과연 학생들의 대표로서 뽑힌 총학생이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걸 원하고 또 많은 학우들이 저걸 원한다면 그 예산은 어느 쪽에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학생들이 저희를 뽑아줬다고 저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 예산의 책정을 정해야 될까요? 물론 저희도 이제 그 가치관이 어떤, 그러니까 학우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 학우들이 좀 더 얻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쪽 방안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뭐 저희의 가치관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학우들이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라면,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걸 계속 주장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되게 분위기 넣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등록금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록금의 실효를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회계를 봤을 때는 이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실태를 파악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등록금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네. 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건 단정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거는 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단정 지어서 이거는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네, 저희 측에서는 네,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노력을 하는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데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자꾸 실태를 파악하겠다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물론 노력하는 측면도 중요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의지도 되게 높게 하고 존중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 고용한 회계사는 뭐 부족한 회계사가 아니라 완벽한 회계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나 학교 예산 문제나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영원으로 딱 떨어지는 게 회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등록금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실효성을 높이려면은 정말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 그리고 실태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결권이 생기다 보니까 등록금 심의위원회 참석했을 때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됐지 않습니까? 수정되면서 이제 관련 규정도 학생의 인원도 이제 50%까지 참여인이 됐으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등록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학교 전체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효성의 문제를 들고 공약을 내세운 거라서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이 부분을만 해서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좀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예, 혹시 아까 국가장학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책정 기준은 당연히 아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동결이 됐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의 자구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하폭이 크면 클수록 중앙에서 나오는, 즉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의 폭은 일정 범위 내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장학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은 작년에 2.2%, 올해 0.2% 부분 동결과 0.2% 부분 이하가 됐습니다. 단대별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확대되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등록금 인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약에는 실효성이 증대되어 있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말은 어떤 부분에서도 없으십니다. 장학금을 도대체 국가장학금 끌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확충을 시키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장학처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처를 가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확충시키는 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 그 장학처랑 얘기를 했을 때 학교 내에서의 장학금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그런 걸 통해서 장학금을 좀 더 확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장학처에서도 이제 장학처에서도 이제 장학금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도 장학금 확충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쪽 방향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지 안타까운 말을 좀 전하고 싶은 게 등록금 인하라는 부분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학교가 불필요한 등록금 인상했을 때 정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학우들한테 내건 공약이고 그 공약을 통해서 당선이 됐다는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을 업이라는 공약만으로는 학교가 정말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을 때 그 인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자꾸 실효성 얘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가 정말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제곳에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문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저희도 하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부당하게 인상을 한다면 저희도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학교 측에다가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학우들의 의견과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인상한 거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저희가 뭐 공약에 그러니까 공약에 물론 기재를 해놓진 않았지만 만약에 학교 측에서 그렇게 인상을 한다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학교가 등록금을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 그 인상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인상을 했을 때 그 인상을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그래서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해서 등록금 인상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 완화, 등록금 인하가 아닌 부담 완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에 등록금이 책정된 그 등록금에 대해서 실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지. 거기 등록금 인상을까지 하면서까지 저희 실효성 부분을 높여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거랑 그리고 등록금 실효성을 증대된다는 거랑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등록금 부담 완화는 자꾸 외치시는데 등록금은 또 실효성 있게 쓰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두 사이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것은 이제 장학금 확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장학금을 학교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측정하는 장학금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학교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장학금적인 면을 더 끌어와서 학우들한테 좀 더 그런 면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예, 저희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등록금이 인하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국가 장학금 혜택이 외부 장학금에서 벌어들인 장학금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했을 때 등록금 부담 완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토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등록금에 관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측에도 의결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 개입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하고 과도한 적립금 축적에 이제 상한선을 둬서 제재한 다음에 등록금과 장학금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저희는 의향을 내세웠습니다. 예, 솔직히 학교를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등록금이 정말 제곳에 제대로 제때 쓰이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금은 무조건 인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혜택도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금 인하를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는 학생 자체만으로 특히 한 캠퍼스의 한 대학의 학생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학교가 등록금이 작년에 2.2% 인하된 것도 국가의 힘, 정치의 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정보고류가 총학들끼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총학의 힘을 모아서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방법은 솔직히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학교가 정말 제대로 등록금을 쓰이고 있다는 진도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벌일 예정이고 그런 걸 제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걸 제시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보일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재간 쪼아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2부 토론이 끝났고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학우분들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관계자나 언론사 측은 질문을 하실 수 없고요. 네, 학우분들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학과랑 이름, 소속. 예, 저는 경제학부 2학년 민지환이라고 합니다. 하이 이펙트 3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웰빙파크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웰빙 기숙사 앞 일생 앞에 잔디 구장에다 웰빙파크 조성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근데 배드민턴장은 대부분 실내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내를 저희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 실외 배드민턴 그런 코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리고 또 공약 중에 풋살장 인조잔디 및 라이트 설치, 그리고 농구 코트 우레탄과 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야간 체육시설에 대한 라이트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지. 야간 체육시설 경우에 지금 학교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야간 저희 지금 조명도 농구 코트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학우들이 굉장히 언제 자기가 농구를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더 해결도 하고 그런 방안을 해결을 해서 라이트를 좀 더 그러니까 야간에도 농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구 코트 우레탄 설치하시는 건 대운동장 앞에 아스팔트 농구장에 대해서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측정돼 있고 또 어떻게 예산을 끌어오실지도 정규 농구 코트 사이즈로 했을 때 우레탄 코트가 최소 1,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걸 이제 학교 측과 이제 계속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학우들이 가장 학교 내에서 농구 코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곳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경영공학과 08학번 한문주입니다. 앞에 계신 총학 후보 두 후보분들이랑 옆에 있는 총여 후보님들의 약간 연설부터 해서 전 토론까지 잘 봤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일단 제 의견 말하기 전에 아까 단대 회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검정색 옷 입으신 기자분 계시죠, 남자분. 그중에 좀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하셔서 선거 내용 카피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질문하셨잖아요. 일단 말씀. 예,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수백여 개의 초안을 먼저 내놓고 그 중에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아마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전해드리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이죠, 보완.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두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고 토론 내용을 봤을 때 하이파이브의 경우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하이 이펙트의 경우에는 보완 쪽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총여 학생 후보, 정후보, 부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약간 의문점이 들었던 게 있는데요. 지금 공약 거신 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겠다, 시험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이 지금 학우들의 돈 아닌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총학생이며 과학생이며 양력 보시니까 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돈이면 자기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돈을 시범적으로 운행해서 하는 게
맞는 생각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저희 쪽 공약 중에서 시범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흡연 부스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방역 부스 설치 도서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우들의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 펼쳐놓고 돈을 쓰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해놓고 그 실효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 설치에 대한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신데 이 시범적 설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약들을 만든 과정에 이 공약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설치해놓고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좀 불쾌하게 느끼셔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혹은 뭐 개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발전이 있는 건데 시범을 하기 전에 확실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자료와 검증이 된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그 과정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시를 들자면 교육용 필요 소프트웨어 확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교육용 필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가격 조사 같은 건 다 이제 하고 공략을 거신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어요. 했다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공학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저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사용하는 순간 개인적인 구매도 힘든 정도의 가격이 다 나옵니다. 경영학과에서도 많이 쓰시는 미니텍 같은 경우 개인이 구매했을 때 120만 원, 기업이 구매했을 때 몇천만 원까지 가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는 시범적으로 운행했을 때 그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닌 학생들의 돈을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는 특히 학생들의 돈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총학생이나 총류학생이나 혹은 단대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범적으로 돈을 사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육용 필요 소프트웨어 확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교육용 필요 소프트웨어는 시범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커리큘럼상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는 마련해 주는 게 학교 측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용 시설이 되었든 교육용 자재가 되었든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되었든 앞에 교육용이라는 말이 붙어있단 말은 커리큘럼상에 포함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적이라는 게 아니고 투여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는 거랑 그리고 기업이 구매하는 게 다르다고 하셨죠. 교육용이 구매하는 게 또 다릅니다. 교육용 볼륨 라이센스 버전은 개인이 학생 스튜던트 버전을 구매하는 거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CD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그 빠명이 붙였지만 CD에도 필요하고 신막가분도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현재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인디자인 같은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데 정식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학생이 등록금도 내면서 다니는데 그것까지 개인이 사라고 하면 너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범적이 필요 없고 당연히 당위성 있게 학교에서 마련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자계에서 봤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구비를 하는 게 아니라 CD를 돌린다고 그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공약이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 보면 학교에서도 볼륨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키를 쓰겠다, 1000키를 쓰겠다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거를 돌릴 경우에는 그 이상의 그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자비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서 볼륨 라이센스 키라든가 아니면 특정 공간, 특정 IP 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게 하는 여러 가지 볼륨 라이센스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우임을 증명하는 스튜던트 넘버라든가 기타 이런 증명이 있게 되면 또 그러한 효과를 학교 바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요즘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저작권 그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CD를 돌려 쓴다는 거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커리큘럼상에 정말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학교가 마련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소프트웨어 확충에 관해서는 정말 찬성하는 바이고 다만 편법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대표해서 이제 학교에 얼굴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막 이게 학생들을 위한다는 좋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으신 분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법적대로 혹은 규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현 실태를 제가 편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은 예, 편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쾌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공간 또는 특정 단체 성원임이 확인이 되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학우들께서도 제대로 인증을 받고 쓸 수 있다면 이러한 편법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법이라는 단어가 불쾌함이 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안양하고가 있었는데 수원행 버스 유치, 예, 저 지금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 어찌 보면 버스 회사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행 버스 유치를 더 바라는 학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따 가가지고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이 이펙트 후보님들에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이 공약집에 있는 교육 부분에 보면은 팀 프로젝트나 PPT 강좌 관련해서 강의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공모전에 참여를 했고 후배들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강의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한정된 사람밖에 못 듣는다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강의실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실 때 강의라는 측면보다는 약간 인프라를 오히려 그냥 구축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 가면 보실 수 있듯이 공모전 관련해서 사람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여 개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산 자유 게시판에서 다른 항목을 공모전 게시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모전 아까 전에 그 강의실, 그러니까 정해진 학우들의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원하는 강의 그러니까 인원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중강당 같은 그런 큰 규모에서 강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원이 좀 적다면 이제 좀 적은 강의실을 빌려서 그런 데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그 자유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모전 그 인프라 구축은 저희에게 해주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견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아까 같이 계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건데, 체육대회 우승자가 누군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체육대회를 연다는 게 소통을 하려고 여는 거지, 누구 1등 하려고 상 주려고 체육대회 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전에 이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하이이펙트 팀 분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선거 후보 등록하실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선본들 합의하신 것도 그 과정에 제가 관여를 안 했고 해서 사실 그 과정을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고, 그 하이이펙트 팀 선본에서 사실 답변을 충분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이상 의문 갖지 않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물류공학과 공부학번 이찬영입니다. 우선 하이5 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교통과다 보니까 뭐 지하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신안산선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산안인데 그 예산에 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나? 예, 솔직히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희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분들께서도 그 당위성과 그 사업의 타당성은 다 인정을 했지만 예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흥시와의 약간 민감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흥시와의 파업게임에서 져가지고 저희 쪽으로 올 예산이 시흥시 쪽으로 가게 되고 시흥시 쪽에서 신안산선이 연장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만 보더라도 예산 확보에 관련된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이기심이 작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일은 정해져 있고 그 파일을 누가 먹을지에 대해서는 파워게임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워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사회와 시청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9,300 학우들이 거기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대학생은 구호는 빠른 생년은 아니겠지만은 모든 대학생은 거의 유권자입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힘이 더해진다면 정치권에서도 저희들에 대한 공약 저희의 일단 목표는 안산시장이 내년에 나오는 안산시장이 신안산 유치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도지사, 그 다음 단계는 또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워게임 또는 그 파일을 따오는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등록금을 해서는 말도 안 되는 문제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청원과 염원과 그리고 그것만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학교의 학우인 이상 파일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저희 학교에 이롭도록 쓰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게임에서 지게 되면 입치를 못할 텐데 그 테크노파크까지 오지 못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파워게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경우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할까요? 시작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예, 질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유치가 안 되고 거기서 더 이상 학생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9,300학우가 정말 그것을 염원한다. 우리 9,300학우는 유권자다. 이거를 만방에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졌을 때의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 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 경우까지 생각해서라는 저희 학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 유치되는 것도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게 좌절된다 하더라도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고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예치가 된다고 예산안을 끌어온다고 해도 테크노파크까지 건설할 충분한 예산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 얼마가 더 끌어올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신지. 역량 하나를 추가로 건설할 때 4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끌어오려면 8천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 8천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국가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전철 운영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입니다. 중앙역까지는 국가기관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8대1 정도의 부담액을 가지고 부담한다고 했었지만 경전철 사업이 되게 되면 시에서의 부담액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의 예산은 저희가 등록금으로 할 수는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등록금이 저희가 1년에 에리카만 1,50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1,500을 다 투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기간 산업으로서 무조건 국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시 쪽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비율 때문에 시랑 국가 간에도 갈수록 비율 좀 힘겨름을 하고 있습니다. 8대1가 될지 6대4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저희는 일단 목적은 그겁니다. 신안산선이 저희 학교에 유치되는 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우들이 그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 학우들이 원한다. 그렇지만 그 주원이까지 규칙화한다. 우리 학우들은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거를 알리고 지지하고 정치권에 말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가 모범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역 건설하는데 8천억이 더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안산선에 있어서 선로랑 그러니까 역사를 세우고 운영을 하는 거는 민간으로 돌리고 선로를 설치하거나 그런 거에서만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천억이 아니라 지금 끌어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훨씬 적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 다른 기업은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에서 같이 동조를 해야지만 그 사업이 성사가 되는 건데 기업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며 또 국가에서 그 예산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부족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말 저는 감이 안 잡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공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공약은 신안산선 사업에 대한 9,300가구의 적극적 지지를 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학교 또는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안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유치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우가 그것을 원한다고 알리는 것밖에 없고 학교도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따오는 것은 파워게임에서 저희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파워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전제가 9,300 유권자들에 대한 힘이 움직여야 되는 곳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대통령이어도 만약 8천억을 한 번에 쓰라는 결정을 못 내릴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들이 1년 1년 쌓여서 합쳐지다 보면 그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저희가 내건 공약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유치를 위해 이렇게 힘쓰는 것보다는 그 유치를 원한다는 걸 표명하는 게 학생의 입장이고 그거를 공약으로 내것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좀 말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은 학우들의 염원을 모은다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쓰는 방법이 학우들의 힘을 모으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록금 같은 경우도 인하되는 거를 인하를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상되는 걸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공약에 내걸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안산선이라 아니면 등록금 인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에 좀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확한 공약을 알 수 있는 게 공약집밖에 없는데 공약집에 한 줄 써 있더라고요. 신안산선 그런 거랑 등록금 인하.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약집에 정확히 정보를 실어주셔서 그 공약을 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100번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약집이 늦게 나온 거, 자료집이 늦게 나온 거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상의 오류와 업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나올 예정이고 오늘부터 빨리 대자부에는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방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의 공약의 진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공보물은 내일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최선의 방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약으로 내걸는 건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마저 없다 보면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등록금 인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서요. 예, 등록금 인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캠퍼스, 그 대학 내 학생들이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학교가 제대로 마음먹고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들의 힘을 모으고 그 대학들의 힘이 정치권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과부 차원의 공고로 지금 2.2% 인하가 작년에 이루어졌었고 올해는 동결안에 대한 공고 때문에 일부 대학 4개 단대는 동결이 되었고 또 4개 단대는 0.2% 소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야지 그 등록금에 대한 그 정보도 많아질 것이고 또 외부의 힘이 있어야지 감사원을 통한 또는 그런 감사기관을 통한 정보 공개가 저희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외부의 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외부의 영향 때문에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못한다면은 그게 그 하이 임팩트 쪽에서 내건 공약이 등록금 그 동결이면서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봤을 때. 근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인상될 때는 어떡하냐. 그 말은 결국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상을 시켜버리면 어떡할 거냐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을 썼는데도 안 되고 어긋나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이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힘 때문에 그 유치가 안 될 때 또 외부적인 힘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때는 어떻게 할지 똑같이 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 저희가
그 하이이펙트 쪽의 등록금 공략을 봤을 때는 인하라는 말은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실효성 증대라는 부분과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 완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등록금 인하라는 직설적인 용어하고는 상관이 이렇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고 또 외부의 힘 때문에 등록금이 오를 일은 없습니다. 외부의 힘은 학생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하는 쪽으로 여태까지 나와왔었고요. 그리고 전번번이 그 신한산업 유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적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천삼배 학우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시흥시한테는 그런 시흥시에 사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흥시의 외부적인 힘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나서야 되겠지만 그 학교에 소재지를 둔 대학생들도 그 학교에 이익이 있다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부적인 힘,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님들께 그 셔틀버스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셔틀버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탄력적 운행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셔틀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셔틀이 왜 이렇게 자주 안 다니지보다는 셔틀이 왜 이렇게 안 오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셔틀버스가 언제 온다를 알려주면은 정확히 몇 분 후에 오고 이 셔틀버스는 언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면은 그 불만이 더 해소될 것 같은데 왜 그거보다는 운행을 더 많이 돌리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먼저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면 자주 안 오지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0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20분 전에 10분 전에 도착하면 20분을 더 기다려야 되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셔틀콕에서는 그 시간표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셔틀콕에는 그 셔틀콕에 셔틀이 오는 시간만을 따로 명시한다고 지금 그런 방침을 학교 쪽에서 해결책으로 했는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셔틀콕에 대한 기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셔틀콕 한담역 예술인까지에 대한 시간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학우들께서 보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해당 셔틀콕에 해당하는 그 시간만을 다시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탄력 운행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정말 타시는 분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도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만 탄력적 운항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학우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례로 10분 간격의 아침 시간이 작년까지 그랬었는데 올해 탄력적 운행을 통해서 3분, 5분 등의 운행 시간을 늘렸고 일단 학우들께서 그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양손 다 아마 탄력적 운행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탄력적 운행이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 찬성하는 편인데 그 탄력적 운행으로 운행 횟수를 그러니까 5번 늘릴 걸 3번 늘리고 그 2번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말을 좀 드려봤던 거고요. 이건 조금 벗어난 주제인데 선거 기간에 탈쓰고 돌아다니는 걸 봐가지고 어느 쪽이었는지 혹시? 예, 저희 쪽입니다.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공약 위주의 선거가 아니라 선거 위주의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조금은 이렇게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은 아예 불쾌함을 들었다면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우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탈이 있으면서 저희에 대한 공략집을 더 잘 받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우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했었고 또 이미 작년은 안 했었지만 거의 매년 탈이 선거에서 쓰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탈의 과도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탈 쓰는 학우들이 정말 저희 멤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좀 불필요한 행동을 저희가 좀 줄여달라고 저희 멤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신문방송학과 1학년 진석이라고 합니다. 양선본 많은 좋은 공약과 의견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으로 해서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은 꼭 돼야 돼만 한다. 즉 자기가 각 선거에서 주장해야 꼭 필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약과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실성 있는 공약 이렇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이펙트 쪽부터 먼저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현대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약간 저희는 이제 학우들한테 저희의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강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 학우들끼리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선도 캠퍼스 전략이라고 해서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현재 학교에서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큰 장점입니다. 큰 넓은 공간과 그러한 것들은 큰 장점이고 우리 학교 실용음악과도 또 하나의 그런 장점이고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재능 있는 학우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러스터가 지금 학교에서 저희 학교의 외부에서 저희 학교를 봤을 때 클러스터 학교 이게 좀 굉장히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로 내부로 딱 학교를 왔을 때 어떻게 하나의 문화선도 캠퍼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문화선도 캠퍼스 전략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슬로건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루고 싶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신한산선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불가능한 문제고 9,300학우대 영혼을 모으는 일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서 그렇지만 가장 하고 싶은 공약 말씀 정말 이겁니다. 이거에 이루어지면 저희 학교의 발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16주에서 15주는 학교 멋대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15주에서 16주로 복구되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캠퍼스 그리고 양캠퍼스의 학생총회 이번 학생총회 때 1,400학우가 오셨습니다. 그 1,400학우의 염원과 그리고 많은 학우들의 그 복구의 바람 때문에 즉 학생회와 학우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15주에서 16주로 학교가 강제로 바꾼 것도 저희 학우들의 힘으로 이뤄냈는데 중간고사 기간 없앤다는 그 방침 하나 못 없애겠습니까? 저희는 학우들께서 2달 동안 고생하신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대외활동,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학업뿐만 아니라 교육 같은 연애사학 같은 것도 못 하시는 그 불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15주에서 16주가 복구되었듯이 중간고사 기간 부과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문 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2014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총여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언론사 여러분, 답변을 준비해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론사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가 19일, 20일에 치러지는 투표에서 여러분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학년도 선거 후보자 공청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